2022년은 2021년보다는 훨씬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경제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2년이 시작하자마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었는데요. 지금 보시는 화면은 S&P 500 기업들의 일주일 동안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테슬라도 한 11% 이상 빠졌고요. 기술주는 많이 하락한 반면에 이 파이낸셜 섹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제가 한 달 전쯤에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꼭 담아야 할 주식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뤘었는데 이 영상에서도 이 파이낸셜 섹터의 기업들을 좀 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금융 섹터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도 얘기를 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이 파이낸셜 섹터를 좀 추가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여기 보시면요. 보라색이 나스닥이고요. 파란색이 S&P 500이고 오렌지 색이 이 파이낸셜 섹터에 투자하는 XLF ETF인데요. 최근 주가 변화를 보면 S&P 500이나 나스닥은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반해서 이 XLF ETF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난달부터 이 XLF ETF의 비중을 계속 늘려오고 있었고 1월 중에 조금 더 늘릴 계획이고요. 자, 그래서 2022년은 중소형 성장주들은 좀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만약에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좀 이렇게 빅테크 위주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, 애플,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하락 때마다 좀 더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파이낸셜 섹터나 제가 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놓으면 2022년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자산을 좀 안전하게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월스트리트에서 2022년에 굉장히 빅 업사이드 굉장히 큰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추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. 미주부 채널에서는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보들을 같이 보면서 함께 검증해보고 팩트 체크를 해보는 그런 용도로 같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참고로 이 기사는 2022년 1월 8일자 기사고요. 자, 이 기사에서는 첫 번째로 보스턴 프로퍼티라는 기업을 추천해줬는데요. 보스턴 프로퍼티는 이름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리츠 기업입니다. 제가 1차적으로 재무 상태를 봤는데요.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요. 매출이나 영업이익, 순이익 모두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. 배당금도 한 3.12% 정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참고로 배당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요. S&P 500 지수가 지난주에 하락하는 동안 이 기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최근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10%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던 기업입니다. 그래서 2022년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보스턴 프로퍼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좀 의외였거든요. 어떤 기업이냐면 리오토모티브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전기차 자율주행 쪽 섹터 기업인데 이쪽을 보시면 2021년 상장 이후에 46% 정도 하락했지만 2022년에는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왜 2022년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죠.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전기차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이 올해 제품이 출시되면서 고객사들과의 제휴 부분, 그 다음에 공급 업체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지고 추가 도로 테스트나 이 검증이 완료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향후 몇 년 동안 최고의 EV 주식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는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으로는 글로벌 페이먼트를 지목했습니다. 참고로 티커는 GPN이고요. 이 기업을 추천한 이유는 이 글로벌 페이먼트가 속해 있는 디지털 결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부분과 SaaS, 이 SaaS 제품 결합으로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. 그리고 이 글로벌 페이먼트가 투자자들로부터 좀 과소평가가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최근 투자자 회의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. 이렇게
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외의 기업들은요, 보시는 것처럼 뭐 보잉 같은 기업,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해서 5개 기업을 추천했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테슬라는 2022년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는 성장주들 중에서는 순이익을 잘 내고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이런 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비중을 가져가고,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CNBC에서 올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추천했었던 리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.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. 앞으로 유망한 이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의 기업인 만큼 우리가 좀 공부를 조금 더 해보자는 취지입니다. 자, 참고로 이 리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은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했던 기업이고요. 상장 당시 주가가 한 10불 정도였겠죠.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이하까지 한 70% 가까이 주가가 빠졌었다가 지금 현재는 5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. 시가총액은 한 1.76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매출도 없는 기업이고요. 당연히 영업이익, 순이익 다 적자인 기업이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아니, 월스트리트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지금 2022년에 금리도 인상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또 고성장주들, 기술주들 굉장히 좀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기업을 소개해줬나? 다른 기업들에 그냥 슬쩍 끼워놓고 본인들의 좀 이익을 또 취하려는 게 아닌가? 또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검증해보자는 거죠. 자, 리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은 이스라엘 기업이고요. 자, 이렇게 전기자동차 하부 모듈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. 자, 스케이트 플랫폼이죠. 카누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퀴 안에 모스터나 서스펜션 등 모든 구동 부품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 전기차 플랫폼과는 또 다른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기존 전기차 플랫폼보다 공간은 67% 그리고 무게는 33% 감소시켰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좀 차별점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바퀴 안에 이렇게 모터나 서스펜션, 구동 계열의 부품을 다 넣어놨으니까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,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접촉사고로 바퀴를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좀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우려도 되긴 하네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타이어도 소비자 맞춤형 제작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트랙에서 테스트를 또 하고 있고요. 이 자율주행 기술 부분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리 오토모티브에서 나오는 모델은 P1부터 P7까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. P1 모델 같은 경우는 소형 무인 자율 배송 차량에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는 승용차, 그리고 P4는 미니밴, P6는 대형 버스, 그 다음에 P7은 대형 트럭에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. 자, 이렇게 플랫폼만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에게 팔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기차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 위에 디자인은 너희들 취향에 맞게 알아서 만들어서 팔아라, 이런 비즈니스 전략인 것 같고요. 뭐 아까 제가 재무제표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 매출은 없는 기업이고요. 이 회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이 에비타 기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, 이거는 어디까지나 회사 측 자료입니다.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봐야 되겠고요. 자, 그래서 이 리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의 2022년부터 2024년 정도까지의 예상 매출을 봤더니요, 2022년부터 매출이 조금씩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2022년에 한 대략적으로 한 1,500만 불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매출 규모는 굉장히 작다고 봐야 되겠고요. 2023년부터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2년까지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지켜보다가 2023년부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EPS 전망을 보시면 2023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, 뭐 이 부분도 지금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. 지금 뭐 분석한 애널리스트 3명밖에 없고 거의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자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구나,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분야는 굉장히 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주가가 싸다면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당장이 아니라 2022년 좀 지켜보다가 2023년부터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면 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
자, 2022년 시작부터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면서 특히 뭐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, 좀 마음을 잘 다잡으시고 2022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와 함께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